안녕하세요. 서울녹색병원 재활센터 작업치료사 김윤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치매와 인지장애입니다. 치매의 종류와 원인, 임상적 증상, 그리고 치매가 발병하였을 때 가정환경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기능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의 종류로는 주의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구성 능력, 실행기능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란 뇌의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혹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의 종류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최근 일을 잘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며 진행될수록 말하기가 어렵고 심해질수록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는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의력 저하와 자기조절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루이체 치매입니다. 이는 손의 떨림과 행동이 느려지는 행동을 보이며 뻣뻣한 움직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축두엽 치매입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치매의 원인입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의 부족, 엽산 및 티아민 결핍증, 신경매독, 장내 미생물 불균형, 약물, 정상내압 수두증, 각막 하혈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치매의 임상적 증상 및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건망증이 심해지고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익숙하게 하던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진압력 장애 및 판단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단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활동에서의 위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에 둔다든지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이나 망상을 한다는 등의 성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용변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뇌의 질병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단순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일상생활 기능을 고려하여 일과표를 만들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관찰 후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의 진단 및 평가 도구입니다. KMMSE, SNSB, 모카, 로카 등이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해볼 수 있는 간이 치매 검사도 존재합니다. 70대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법입니다. 바둑이나 카드, 화투 등과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건망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책 읽기, 글쓰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음주나 흡연을 삼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메모하는 습관 들이기 또한 좋습니다. 만약에 치매를 진단받게 되었다면 가능하다면 치매 환자들의 모임을 찾아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 환자와 생활하는 시간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기능과 증상은 매일매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유연한 사고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데이케어 센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보험과 장기적인 요양 계획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생활 환경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하기입니다. 치매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가능한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고 부드럽고 침착하게 짧은 문장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치매 환자분들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대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험담을 하는 등 힘들다고 하는 등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TV나 라디오 등의 소음을 피하면 환자가 대화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분을 불러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대답이나 반응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이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하면 부드럽게 도와줘야 하며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목욕할 때 도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여 목욕을 하게 되고 규칙적인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이나 치약같이 연관된 물건은 같은 위치에 두고 만약에 샴푸나 린스, 트리트먼트 등 사용이 복잡한 부분이라면 올인원 제품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목욕 과정에서 필요한 일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에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욕용 의자나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옷 입기입니다. 환자분 스스로 옷을 입고 벗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 좋으며 옷을 입는 순서에 맞추어 배열을 해놓으면 환자분이 스스로 옷을 입기 수월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퍼나 단추가 아니라 고무줄로 된 옷이나 흔히 찍찍이라고 말하는 벨크로로 된 옷이 입고 벗기 편합니다. 다음은 식사를 하실 때 할 수 있는 환경 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안정된 시간이 되도록 배려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편한 식기나 수저를 이용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구강청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일상생활 활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수행할 때마다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지 주의하고 깊게 관찰하며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 부분입니다. 수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에서 시작하여 2바퀴, 3바퀴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고 피로감이 심하지 않은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격려하고 날씨가 좋다면 야외 활동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지역에서 가능한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노인센터의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문화센터 등의 노인을 위한 운동 소모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변 문제입니다. 낮에는 3시간 간격으로 가기 등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하며 환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신호를 보내는지 관찰합니다. 보통 이런 신호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옷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옷에 실수를 하신 경우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침착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외출 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벗기에 편안한 옷을 입으며 실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면 부분입니다. 낮 시간에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도록 하고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의 조명을 은은하게 하고 소음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고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망상이나 환각 부분에 대해서 환각이 나타났을 때의 수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듣고 느끼는 환청이나 망상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환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반응하고 안심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주의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적인 내용이나 산만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시청에 주의를 하여야 하고 환자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주의해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배회가 나타나게 된다면 환자분에게 이름표나 이름이 적혀있는 목걸이를 부착하고 목걸이에 환자의 상태와 질병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적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최근 사진이나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어 두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배회하는 경향이 있는 환자분이 있다면 집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과 문에 안전 잠금 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 도구가 있는 수납장이나 청소도구,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공간은 잠금 장치를 해두어야 하고 약병에는 이름을 적어두고 뚜껑을 잘 닫아두어야 합니다. 환자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걸리는 것이 없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부엌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리 후에 가스레인지 등을 끄는 것을 잊을 수 있으므로 자동 꺼짐 장치가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을 하게 된다면 하루 중 환자의 상태가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고 가능하다면 병원에 환자가 많지 않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원에는 보호자 외에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편하고 병원 방문 시간 전까지는 환자에게 미리 의사와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매를 겪고 계시거나 치매의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녹색병원은 여러분의 재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